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에요. 일본과 한국의 협정이 맺어졌어요. 기자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걸어오는 것은 일본 쪽 대표. 국방부에서 왜냐하면 비공개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많아서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못 찍겠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진 찍어서 제공도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2급 이하 군사 비밀을 직접 공유한다는 정보 협정이 체결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건지. 저는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찬성론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찬성론자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믿을 사람이야. 믿을 사람 같으면 그냥 각서 안 써도 되겠죠. 이 비밀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다른 데 쓰지 마. 그래도 되거든요. 절대 못 믿을 인간이야. 그럼 각서 써야 돼요. 그 각서가 협정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 각서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의미라기보다 이 협정은 못 믿을 놈이니까 저놈한테는 비밀 줄 때 무조건 각서 써야 된다는데 한 건 한 건 줄 때마다 밑에다 그 각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통으로 그냥 각서를 받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급, 3급, 1급은 빼고 2급, 3급 내에서 비밀은 그래도 줄 수 있다. 어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 문을 열어 놓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 이거로 놓고 보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종을 말아야지. 왜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적인 교류를 해야 돼? 무슨 교류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국가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32개국 플러스 EU까지 33개국하고 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 러시아하고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맺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맺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물론 그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같죠. 근데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의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게 되는 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러시아하고 2001년에 맺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맺었던 이유는 무기거래 때문에 맺었습니다. 무기거래를 하려면 무기를 사고 팔려면 거기에 당연한 무기에 관련된 비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2010년에 맺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맺은지 아세요? MB 덕분에 맺었죠. MB가 원전 팔아먹으려고 우리의 특전사 잘 아시죠? 태양의 후예의 아크 부대. 예, 아크 부대입니다. 그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2011년에 140명인가 갔었죠. 예, 태양의 후예라고 쫙 나왔던 그 부대인데요. 그 부대를 제가 우리 군인을 용병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원전 팔아먹으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거 이제 특전사 가고 군사 지원단이 가니까 당연히 뭔가 비밀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랍에미리트 맺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그런 어떤 상황이 끝난 다음에 비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는 1년에 한 건도 없는 나라도 허다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시기, 그 목적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했다가 지금 사실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놓으면 반대예요. 예, 뚜렷한 목적 의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왜 하냐고 좀 궁금한 거죠, 계속해서.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하면 북한 핵 미사일 때문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참 이거 자존심 상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받으려고 일본에 월등한 정보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딱 깨놓고 말해서 수십억, 수백억 국방비 수조를 쓰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고 국방비를 얼룩졌는 국방부가 이제 와서 일본한테 손 내민다? 전 그것도 솔직히 자존심 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낫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정보협정을 체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냐? 앞서 말했듯이 이 정보보호협정은 보호입니다. 말 그대로. 예, 이 보호협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SLBM의 정보를 줘야 된다.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무조건 줘야 돼. 그런 조항문 21조까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오늘 공개했는데 그런 문장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일본이 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군사정보협정이 아닙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 보호협정은요, 오히려 상대방이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것을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보보호협정은요, 주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수단들마저도 보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이 없는 뭐 좋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수단을 갖고 있는데, 이거 참 좋은 정보인데 어떻게 찾았지? 하다 보면 내가 감춰야 될 정보 자산이 들통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보호협정의 핵심은요, 주는 만큼 받습니다. 우리가 30 주면 저쪽도 30을 주는 것이지, 예. 우리가 30 주면 저쪽이 70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쪽은 지금 훨씬 양질의 정보를 그렇습니다. 많이 갖고 있잖아. 정보보호협정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통로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국방부는 뭐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이걸 통해서 마치 엄청난 일본의 비밀을, 군사 비밀을, 군사 정보를, 북한의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개뿔. 저는 못 받는다 봅니다. 일본이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한미일 정보협정이라고, 3자 정보협정을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제, 정보협정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일본 정보를, 우리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정보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한 달 동안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이 한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하고 직거래를 이거로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틀도 사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게 해서 직거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지금 한미일 간에 되고 있는 한 달 걸리는 게 갑자기 빨라진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교수님의 논리는 뭐죠, 그럼?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도 할 수 있고 정보 보호라는 차원이에요. 아까 쉽게 말하면 제가 청수님 못 믿기 때문에 각서쓰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협정의 그 필요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정부 스스로조차도 필요성과 의도성 자체를 헷갈리고 본인 스스로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성 이야기했다가 이것을 의도성 이야기했다가 별거 아니라고 했다가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위대의 어떤 한반도 문제 개입이라든가 MD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국방부 뭐라고 하면 그거 경강부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국방부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걸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뭐 진짜 표면적인 이유 말고 국방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첫 번째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이런 걸 갖고 우리나라 속담에 주인마님이 정신 못 차릴 때 머슴이 곡간 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 국방부가 곡간 털 만한 자신감이 넘치는 머슴 정도도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저는 거죠. 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주인마님이 시킨 거냐?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인마님이 지금 뭐 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마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합니다만은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실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만한 사람도 지금 자리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럼 누가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마님 정신이 없을 때 저는 머슴이 아니라 오히려 연마을의 오서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마을의 오서방은 여기서 미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국방부가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 드라이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대통령의 파워로 밀고 가고 있다는 것. 국방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근데 그걸 밀어붙이는 건 그럼 미국인 것 같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미국은 왜 이걸 밀어붙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왜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사드 때문에 그러나 보다. 지금 우리 성주에 와서는 안 되겠지만 성주의 사드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근데 사드 완전히 아닌 건 아니죠. 관련이 있다? 예, 관련이 있다 봅니다. 지금 성주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 성주에 있는 사드는 우리가 운영하는 사드가 아니라 미국이 운영하는 사드이기 때문에 미국 정보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냥 주면 돼. 우리가 이거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 사드는 아니야. 근데 앞으로 배치될 사드?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게 1+2 내지 1+3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2개, 3개를 사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있어지죠. 미사일 방어 체제 MD랑 관련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뭐 당연히 뭐 사드의 문제라든가 미사일 방어 체제로만 국한시킬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더보다 더 무섭고 더 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나라가 난리가 난 상황에서 왜 그걸 받아들이는 걸까요, 우리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맺은 거지만 이건 큰 틀에서 놓고 보면요. 일본 주연, 한국 조연, 그다음에 각본 이 감독은 미국 입장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타나지 않죠. 미국은 나타나지 않는데, 네. 예,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이 판에서 가장 지금 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북핵 문제도 있지만 북핵 문제, 지역 문제, 또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미국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힘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역에서만큼은 누군가 중간 보스가 필요합니다. 그 중간 보스가 바로 일본인 거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중간 보스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호주, 뭐 인도 쭉 만들어놨는데 이 지역만큼의 중간 보스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 부분 미국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밖에 없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금 여러분 다 아시지만 평화헌법 개정하고 해서 예, 자위들을 보통 군대가 만들어주고 다 지금 만들고 있고 2015년도 신안보 가이드라인을 해서 예, 이제 군사를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베가 성공한 거죠. 예, 이제 성공한 거죠. 이제 그 덕분에 일본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국가, 군사가 정상적인 군사가 되는 거죠. 자기들 표현으로 보통 국가가 되는 보통 거죠.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중간 보스는 말 그대로 중간 보스예요. 밑에 똘마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똘마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간 보스를 하지. 자기가 똘마니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똘마니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예, 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그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이 국가들과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에서의 가장 큰 이해관계이자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필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갖고 있는 주변 국가의 다양한 열쇠 고리를 풀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고리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 언제냐? 작년 12월달 위안부 합의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마치자마자 미국 공직자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위안부 합의 협약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라고 미국 정부와 당국자가 직접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정의로운 뭐 이런 논평도 있지 않았나요? 오바마 논평이었나요? 이 협정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족쇄를 풀어놓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두 개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일본을 연결되는 이 어떤 뭐랄까요 지역 어떤 체제, 보수와 중간 보수, 그 다음에 뭐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이 어떤 군사 네트워크를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자위대의 어떤 뭐랄까요 를 인정받는 하나의 어떤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물론 경강부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결정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유사시 자기들이 보기 유사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애들이 내려와. 그러면 우리는 요 남한만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지 북한에 대한 지배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얘들은 북한이 뚫리면 자기들 입장에서 바로 넘어오니까 거기다가 군대를 갖다 놓을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2015년 신안보 가이드라인을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한반도 유사시 때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때는 한국 정부에 정확하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을 집어넣어 주기를 우리가 수차례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집어넣었죠. 왜 안 집어넣냐? 북한은 이래 땅이 아니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3자의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는 우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셨 대로 북한의 유사 사태가 벌어지거나 북한으로 진입할 때, 미국과 함께 진입할 때는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틀을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완성되고 있는 그림은 미일한 그렇죠. 수직 체계를 그리고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미국과 우리의 한미동맹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직적인 체계에서 완전히 미일한이 아니라요. 미일의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 해줬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일본은 저걸 원해요. 미국도 저걸 원해요.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아무 생각이 없거든. 뭐가 이익이 아닌지를 모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죠. 그리고 자신이 한
그 자신이 결정한 것은 맞을 수밖에 없다. 왜 맞느냐? 자신이 결정한 것이다라는 일단 뭐랄까요? 아니 이 딜도 결국은 그럼 최순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시작된 시점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던 2012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재시작된 것은 4월 1일 한미일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오바마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당신 임기 내에 이거 끝내야 됩니다라고, 예. 강제로 요청을 해서고요. 사과가 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린다. 예.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말은 근데 그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급하게. 예. 근데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약속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최순실 씨와 로키드 마틴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검증된 건 아직 없어요. 여러 설들이 많이 있는데 최순실 클래스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순실 씨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거기 무기가 팔려 들어갈 테니까 커미션을 줬어. 최순실 씨가 먹었어. 거액을. 그래서 언니 이거 꼭 도장 찍어줘야 돼. 라고 해뒀어. 근데 미국이 야 돈만 받고 니네 안 찍으면 어떡해. 네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요구를 해. 그래서 급하게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심플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약점이 잡힌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약점이 잡힌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니네 내 말을 들어 할 때 들을 수밖에 없다. 그거와 플러스 추가해서 뭐냐면 친미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미국 아니면 모든 걸 어떤 것든지 해결할 수 없다. 아주 미국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어떤 것.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조차도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심각한 상황 자체를 돌파하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날 버리지 않으면 돌파가 가능하다. 여기서 미국이 날 버리면 끝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다. 이것도 좀 가능한 시나리오로 와요. 1번 거래, 2번 약점, 3번 뭐지 이건? 심리적 안정감. 위로 안정. 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제 태평양 건너 저 나라가 오서방에서 트서방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뭔가 외교 전략이나 국방 전략이나 기타 등등을 새 정부하고 논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아니면 새 정부 트럼프 정부하고 딜을 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미국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본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겉으로 계속 여기서 이제 미국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이 군사정보협정 자체를 미국의 트럼프의 정부 변화와 이렇게 연관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외의 문제들은 상당 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로 넘어온 것이 훨씬 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관성이라고 그러죠. 예, 오바마에서 힐러리로 이어지는 어떤 연속 성산보다는 좀 엉뚱하지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좀 우리의 충격을 좀 먹고 우리가 충격 먹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미국 주의자들에게 발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트럼프에게조차 충성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찬성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찬성할 때는 딱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는데요.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실 이거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어떤 정보 보호 협정 자체를 맺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주고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바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능한 부분은 아까 미국이 원하는 것과 일본이 원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 틀 속으로 들어와라라는 한 건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우리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반대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의 이 요구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단순히 등진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미소라는 어떤 양분 체제와 동일하게 한쪽이 줄서기라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자위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성을 해야 되는 시기는, 두 번째 시기는 바로 미국과 일본에게 노를 할 수 있을 시기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자위대 문제도 그렇고, MD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떳떳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뭐, 저는 당연히 군사정보협정은, 오히려 맺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만한 어떤 역량과 자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더군다나 아쉽죠.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죠. 됐기 때문에 왜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시나리오 3개가 나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종을 말아야지. 왜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적 교류를 해야 돼? 무슨 교류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는데 저는 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뭐 국가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32개국 플러스 EU까지 33개국하고 이 협정을 맺고 있어요. 있는데 러시아하고도 맺고 있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가 뭐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맺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맺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물론 그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같죠. 근데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의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게 되는 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러시아하고 2001년에 맺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맺었던 이유는 무기거래 때문에 맺었습니다. 무기거래를 하려면, 무기를 사고 팔려면 거기에 당연한 무기에 관련된 비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2010년에 맺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맺은지 아세요? MB 덕분에 맺었죠. MB가 원전 팔아먹으려고 우리의 특전사 잘 아시죠? 태양의 후예의 아크 부대. 예, 아크 부대입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에요. 일본과 한국의 협정이 맺어졌어요. 기자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걸어오는 것은 일본 쪽 대표. 국방부에서 왜냐하면 비공개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많아서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못 찍겠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진 찍어서 제공도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2급 이하 군사 비밀을 직접 공유한다는 정보 협정이 체결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건지. 저는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찬성론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기본적으로 찬성론자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믿을 사람이야. 믿을 사람 같으면 그냥 각서 안 써도 되겠죠. 이 비밀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다른 데 쓰지 마. 그래도 되거든요. 절대 못 믿을 인간이야. 그럼 각서 써야 돼요. 그 각서가 협정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 각서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의미라기보다 이 협정은 못 믿을 놈이니까 저놈한테는 비밀 줄 때 무조건 각서 써야 된다는데 한 건 한 건 줄 때마다 밑에다 그 각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통으로 그냥 각서를 받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급, 3급, 1급은 빼고 2급, 3급 내에서 비밀은 그래도 줄 수 있다. 어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 문을 열어 놓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 이거로 놓고 보면 뭐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